계시죠? 네. 네, 오늘 많은 분들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멀리 인천 송도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그 이순재 대표님인데요. 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평택에 그 물류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한 3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셨고요. 또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되게 잘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끔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뭐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다다다다다다. 저는 진짜 백과사전인 줄 알았어요. 찢어진 백과사전. 백과사전은 완벽하잖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찢어진 백과사전. 네. 그래서 오늘 외환 거래부터 해서 정말 우리한테 큰 기회가 왔습니다. 네. 요즘 뉴스 보시면 조금 마음이 별로 안 좋죠. 네,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나오잖아. 직업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사건도 되게 많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고요.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졸지 마시고 그리고 핸드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네, 특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네. 아주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막 강의하는데 핸드폰 보고 계시거나 소리 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을 상이죠. 안 받아. 그죠? 네, 전화 받으시면 안 되시고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1시간 조금 넘을 건데 1시간 동안 전화 안 받는다고 무슨 일이 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강의 집중해 주시고요. 유순재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순재라고 합니다. 벌써 새해가 된 듯 했는데 벌써 3월입니다. 네. 예, 3월에는 제 생일이 있죠. 제가 이제 어필리티 시작한 지 참여한 지가 5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뭐 마케팅을 엄청 오랫동안 한 전문적인 마케터도 아닙니다. 근데 단지 어필리티를 좀 여기 계신 리더님들보다 먼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소개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졸리시면 그냥 일어나셔도 돼요. 노래 안 시킵니다. 네. 자, 어필리티는 어필리에이트, 협력하다에서 우리가 리브랜딩한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태계는 혼자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죠? 그래서 어필리티는 우리가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 웹3 메타버스다. 맨날 듣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근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블록체인이 뭔지, 웹3가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왜 신뢰할 수 있냐면 변경하고 해킹이 안 돼요. 그걸로 우리는 웹3를 만든다는 거예요. 웹3는 뭐냐면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 인터넷 가치. 어떤 가치냐? 공정한 가치예요. 공정한 게 뭐죠? 공정하면 나오는 수익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상생이 되는 인터넷 가치를 뭐로 만든다? 기술로 만든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지금 너무 확장됐어요. 네, 가상현실, 실물하는 이게 다 메타버스예요. 그럼 어필리티는 누구를 위해서 있냐? 많은 리더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제 마케터를 위한 스마트 허브다. 그냥 허브도 아니에요. 똑똑한 허브예요. 그러면 마케터들만을 위해서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투자자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검증된 또 스마트 허브가 우리 어필리티죠. 3월 정도 됐지만 2026년 앞으로의 트렌드, 비단 올해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계속되는 트렌드죠. 뭐죠? 로봇,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이건 뭐예요? 스마트 하우스죠? 공통적인 거는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피지컬 AI는 어떤 기기에 AI 기능이 합쳐진 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대표
대표적인 게 로봇이죠. 그렇지만은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하우스도 다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게 보면 세탁기, 냉장고 다 피지컬 AI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냉장고가 집에 있어요. 이 냉장고에 내가 맨날 먹는 우유가 떨어졌네. 내가 확인하고 내가 주문해야 되죠. 근데 앞으로는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해요. 세탁기에 막 넣어. 어느 정도 빨래가 찼어. 그럼 세탁기가 알아서 돌려. 그게 피지컬 AI예요. 그럼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막 활성화되고 막 개발이 되면 그 뒤에는 돈이 오고 가야 되죠. 그죠? 우리 같은 달러나 원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토큰 이코노미를 신뢰적으로 운영하려면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 2026년도의 트렌드도 토큰 이코노미와 블록체인이다. 계속되는 트렌드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박성준 교수님이라고 동국대 교수님이실 거예요. 이분이 자산의 형태가 바뀌면서 질서 순위가 바뀐대요. 제일 많이 바뀌는 건 국가, 기업, 개인보다도 제일 우선 개인이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물리적 생태계, 우리가 잘 익숙한 생태계죠. 재화가 돈이 재산이 되는 부동산, 물건, 그죠? 저 때는 산업사회죠. 대량 생산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 때입니다. 그런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죠? 데이터 생태계. 뭐로 확산이 됐죠? 인터넷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이 뭐를 해요? 돈 벌지. 돈만 벌어요. 어디서 버냐? 카카오, 네이버, 구글 이건 다 데이터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생태계는 어떻게 바뀌냐?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한테 모든 이익이 가는 환경은 누구나 바라지 않는 환경이죠. 누가 제일 바라지 않죠? 이용하는 내가 제일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생태계에서 데이터로 바뀔 때, 데이터 생태계로 바뀔 때는 전산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토큰화라는 얘기를 하죠. 토큰화가 이렇게 자산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인터넷 생태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블록체인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요새 AI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딱 물어보면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는 권리 소유의 부여와 가치 분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좀 우리가 좀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한 말이 되죠. 이걸 대표하는 자산 형태가 뭐가 있죠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네, NFT예요. 이게 NFT 얘기하는 겁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세계 경제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경제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더 이상 실험적 단계가 아닌 글로벌 금융의 핵심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다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건 다 똑같아. 네? 국민의 신앙이 여전히 있고 다 똑같아. 서비스 받는 건 똑같아. 근데 부는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인터넷 보면 웹 1에서 웹 3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웹 3를 얘기하죠 우리가. 웹 1. 저도 이제 92학번이거든요. 그때 인터넷이 생겼어요. 인터넷이 너무 신기했어요. 막 전화 연결해가지고 삐삐삐 해가지고 어머니 야 전화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다시 빼고 막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엄청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주로 웹2 생태계로 살고 있죠. 엄청 길어요 나이요. 예? 맨날 쓴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저한테 뭐 꽂아주나요? 아니. 점심 좀 드세요 하고 꽂아주나요 얘가? 아니. 절대 안 그렇죠. 돈을 더 쓰게 만들죠. 그게 웹2예요. 인프라 네트워크를 제공한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공짜로 안 줘요. 뭐라 그래요? 사인인. 내 정보를 사인하라 그러죠.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이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 회사의 소유로 내가 오케이를 해야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도 내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예. 내 데이터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웹3가 나온 거죠. 웹3는 인터넷 생태계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NFT로서 가능한 거예요. 인터넷 사용하는 환경도 이렇게 컴퓨터, 지금 대부분 휴대폰, 앞으로는 이게 현실화됩니다. 메타에서 2천만 대를 신규 주문했어요. 원래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를 했는데 너무 잘 팔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출시를 연기를 하고 2천만 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7, 80만 원대. 기본적으로 뭐 번역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글라스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막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맨날 듣는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어플리티는 NFT, 토큰, 생태계를 갖췄죠. 기반을 갖췄어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FX 트레이딩, 많은 뭐를 만들죠? 상품들을 만들죠. 대표적인 게 FX 트레이딩, 그리고 비트코인 책을 가고 있습니다. 또 게임도 나왔죠. 게임을 통해서 민토큰, 런치패드. 런치패드도 트레이딩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 나오는데 이제 곧 출시입니다. 그리고 광고 시장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거래소, 우리 자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거래소 기능이 있죠.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더 많은 거래 기능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광고, 거래소 이런 기능을 우리 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예, 어떤 걸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예, 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고 있고 이미 시장에 있는 엄청난 상품들, 수익성 상품들을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이라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FX 트레이딩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이죠. 테라스 FX DBS랑 만들어 지금 출시한 FX 트레이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스턴트 펀딩 유닛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12월 초에 출시를 했고요. 우리 포렉스하고 크립토 시장을 잠깐 비교해 보면 이것도 저 AI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표로 정리해줘 한마디만 첨가하면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포렉스 외환 시장과 크립토 시장,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는 저는 원래 포렉스라는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외환 시장에 대한 경험이. 단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애들을 한 6년 정도 유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저도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아는 형님들 집에 갔더니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인데 보통 이민을 오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 나라로 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실패해서 다시 한국으로 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형님이 다 정리를 하고 갔죠. 갔는데 이 외환거래를 손댄 거야. 포렉스를. 전 재산을 단 5분 만에 날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거실을 그냥 불렀대요. 뭘 할지 몰라서 불렀 1시간 동안 불렀대. 떼고 불렀대. 전 재산을 5분 만에 날려. 그래서 그 형님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포렉스 시장이 정말 위험한 시장이구나. 근처도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포렉스와 크립토 시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포렉스가 가상화폐보다 80배 가까이 큽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변동성, 다른 말로 위험성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이 비교적 낮고 보다 안정하다. 뭐에 비해서? 크립토, 가상화폐 에 비해서 매우 높다. 뭐가? 가상화폐 시장. 맞는 얘기더라고요. 가상화폐 막 올라갈 때 돈 버신 분 여기 계신가요? 나 벌었다. 위험해요. 어디보다? 포렉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은 금융거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존재했던 시장입니다. 왜? 나라가 있으면은 나라끼리 거래하려면 무조건 생긴 외환시장이야, 포렉스. 예, 그게 바탕이기 때문에 제 친구가 이제 그 골드만삭에 있는데 레거시 금융 중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 중에 가장 정통적인 금융 방법과 기법이 뭐다? 포렉스다. 단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유심히 가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하고 포렉스에 참여하면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일단 포렉스 외환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럼 우리 가야죠. 포렉스 시장 가야죠. 예, 그래서 갑니다. 우리와 브로커인 페가스 FX하고 정말 대단한 건 DBS 은행이죠. DBS가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개발 은행이에요. 아시아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은행이 DBS 은행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파트너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테가스 한번 볼까요? 테가스는 9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A북 브로커의 위치를 가지고 브로킹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만 수수료 가져가죠. 네, 그게 A북이죠. 일단은 B나 C보다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A북이에요. 제일 좋은, 제일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의 브로커가 우리 여기 ECN이나 STB 같은 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외환 펀딩 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리얼타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한번 거래할 때마다 7밀리초, 1초도 안 걸려요. 0.007초 그냥 그 리얼타임이에요. 그죠? 신뢰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살 때도 그래요. 살 때도 신뢰의 기준은 뭐예요? 리얼타임이다. 야, 돈 좀 꿔줘. 나중에 좀 줄게. 불안해. 네? 네.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게 신뢰의 기본이죠. 블록체인이 그런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바로 리얼타임으로 수익이 분배가 되고 바로 운영이 되는 게 그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DBS 싱가포르 그 금융타운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이치뱅크도 있고 뭐 다른 은행인데 여기 DBS 은행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펀딩 자금은 브로커도 대단한 회사지만 브로커에 계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DBS가 있어요.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요? 보통 펀딩 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포렉스 시작하시는 분들이 브로커를 못 믿어서 거래할 때만 후딱 거래하고 훅 나오고 하더라고요. 브로커의 자금이 커지면 브로커가 사라져 버린대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브로커는 9년이 넘은 신뢰하시는 브로커고 그리고 우리의 투자 그 금액은 돈은 DBS 은행에 들어가 있다. 자, 트러스트 파일럿이라는 회사 평가 사이트에 보면은 테가스 FX분은 4.8이에요. 그러니까 뭐 AI로 이런 거 막 물어보면은 뭐 페가스가 스캠이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해요. 근데 그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챗GPT 같은 AI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거를 데이터화해서 그걸 나오니까 스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보면 트러스트 파일럿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면 회사 평가에 기준이 딱 나오죠. 그리고 9년이 넘었어요. 9년이. 9년 동안 사기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시작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 트레이닝 시작.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어필리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펀딩 어카운트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바우처를 사용해서 30%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지금 짐토큰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짐토큰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10원 정도 되는데 그 10원이 3,000원 가까이의 평가를 해줍니다. 왜? 1.9배로 평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30%는 거의 할인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우처를 이용해서 30%를 할인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또 구매했어. 어카운트 계정만 딱 만들고 돈만 딱 넣어놨어.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래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시작은 페가스 FX가 가지고 전략 1, 2, 3. 전략이라는 거는 외환 거래 중에서 수십 가지의 거래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통화상, 인덱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통화상은 1, 전략 1, 뭐 금은 전략 2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 어카운트에 모든 전략을 연결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략 하나만 내 어카운트 하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카운트가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3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수익이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렸죠. 예. 내가 만약에 한 돈 10만 원, 돈 20만 원 가지고 포렉스 한번 거래해보고 싶어. 어디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없어요. 작은 금액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게 우리 회사입니다. 물론 큰 금액이죠. 이렇게 심플하게 내가 FX 트레이딩에 참가를 할 수 있다. 자, 상품은 딱 6개입니다. 들어간 10%, 15%, 20%가 있는데요. 각각의 175불, 236불, 787불. 하나로는 110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있네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어카운트를 만들면 거래 금액, 그걸 우리 밸런스라고 얘기하죠. 밸런스는 10만 불이 넘어요. 10만 2천 불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페가스에서. 내 투자 원금액은 3배죠. 예, 엄청납니다. 이게 밸런스를 이용한 포렉스 트레이딩이죠. FX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바우처를 이용하면은 금액이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바우처를 안 쓰면 원래 금액이에요. 제일 큰 거 5만 불입니다. 바우처 30%를 할인하니까 3만 5천 불이 된 거예요. 바우처를 안 쓰면 110만 원짜리 787불도 1,125불짜리예요. 여기 30%를 할인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는 110만 원의 어카운트를 만들 때부터는 땅이 NFT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필리티 주주입니다. 주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2개. NFT 여기 8개, 여기 40개, 여기 80개.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NFT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같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략에 연결해야 되겠죠. 어카운트를 만들었으니까. 전략이 일단 3개가 있습니다. 1번이 금 달러네요.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리고 2번이 통화상 전략. 뉴질랜드 달러나 캐나다 달러, 오스트리아 달러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 연동 전략은 뭐 다우존스나 이런 거 가지고 연동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은 안전자산 쪽이고 통화상 전략은 워낙 복잡하죠. 예, 워낙 복잡해요. 예, 그래서 나라마다 각 나라의 통화가 어느 나라랑 쌍을 가지고 거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하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우리 회사가 2년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 전략 1, 금달러 전략 같은 게 연간 84에서 244%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략 2도 연간 244%까지 수익이 났고요. 지수연동 전략 같은 경우는 108%까지 났네요.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작년 11월, 12월서부터 뭐 10년 내 유례가 없이 변동폭이 컸었어요. 하루에 1경의 금이 날아갔습니다. 하루에. 근데 우리의 전략 1은 청산이 됐다 안 됐다? 손해는 났죠. 근데 청산은 안 됐어요. 하루에 1경이 날아갔다니까요. 금이.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게 이런데 우리의 상품은 청산은 안 돼요. 물론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계속 거래를 시작하면서 수익을 계속 더 내겠죠. 그리고 각각의 전략은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어카운트 하나에 전략을 3개 중에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거 하니까 그래도 난 이쪽이 나을 것 같아. 그럼 바꾸면 돼요. 예, 거래가 없을 날, 뭐 주말에 없으니까 주말 같은데 해제하고 새로운 전략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편하죠. 보통은 이런 브로커에서 내가 이런 투자 상품을 바꿀 때에도 많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수료 안 내고 무료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자, 트레이딩 하면서 올바른 마음가짐. 자, 일단 마음을 차분히 놓고 중요하죠. 네, 그 기본으로 작년 25년의 성과를 두고 말씀드릴게요. 자, 녹색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노벰버, 디셈버, 11월, 12월에 뚝 떨어졌죠. 이때 말씀드린 금이 1년에 날아가 막 그럴 때죠. 네.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보면 여기가 떡 떨어졌어. 어떤 분들은요 떨어진 것만 이렇게 봐. 아이씨 똑 떨어졌어. 좀 멀리서 보셔야 돼. 멀리서 이렇게 전체를 다. 그게 트레이딩의 올바른 마인드셋이다. 그때 떨어지니까요 전화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그래서 자기 잡은 수익률 대비 이렇게 떨어져도 1년을 보면 7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단기 변동이 아닌 전체 결과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네.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네. 운영하는 데를 믿으면 내가 마음 편히 살아야죠. 그리고 트레이딩 수익,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10만 원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엑서스라고 뭐 표시했는데 그냥 우리 또 직급도 주죠. 예.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337분은 라이센스 유닛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요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티켓을 하나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땅을 껴주니까 예, 그냥 날아가는 돈도 아니죠. 그리고 실제 내가 펀딩에 들어가는 금액은 450불입니다. 그래서 450불로 밸런스 거래 금액 3,000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000불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 밸런스가 3,000불이고 3,000불에 우리가 1에서 3%만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밸런스 대비의 수익이니까 30불에서 90불이 되죠. 근데 이거를 트레이딩 거래 금액이 아닌 내가 원래 투자 금액 대비를 생각을 해보면 월 6.7에서 20% 수익인 거예요. 내가 실제 들어간 금액, 그 펀딩에 들어간 금액은 450불이잖아요. 이걸 승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원금 대비 수익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까지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익 받은 거를 또 다른 계정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걸 또 하나의 계정, 팜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율 할당 관리 모듈이라고 그 실제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 그 트레이더의 본인 자금이 들어가요. 본인 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자의 자금도 들어갑니다. 그걸 팜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트레이더가 열심히 하겠죠.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투자한 사람은 신뢰가 더 생기겠죠. 야, 망해도 씨 같이 망하는데. 돈 벌어도 같이 버는데 열심히 하겠지? 그죠? 내 거 안 넣고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 살짝만 밟만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금을 넣어서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이 팜 계정에 내가 수익 난 거를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10불서부터 내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10불서부터 참여가 가능하고 수익을 또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수익도 인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팜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거를 운영하는 파트너사는 우리는 WSI 캐피탈하고 같이 가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엄청 선두를 달리고 있는 캐피탈 회사죠. 그 회사 동영상 한번 볼게요. WSI Capital, where Wall Street trading mentorship meets profitable copy trading. Shaped by years of experience on Wall Street, our trading strategies are designed to deliver unique and lasting profitability. Our cutting-edge trading systems are the key advantage for growing your trading capital. At WSI Capital, you get the best of both worlds. Sustainable investments through copy trading with exceptional returns and access to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trading education. 웨비나를 이제 이번 주에 할 것 같습니다. WSI 캐피탈의 그
담당자가 나오셔가지고 그 줌 웨비나를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설명도 들으시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Independent lifestyle, sustainable growth of your trading capital, or securing your family's future. All of this is possible with us. WSI Capital. not 우리 just 어필리티가 보면 transforming 세계에서 정말 futures. 어중하는 회사랑 손을 안 잡더라고요. 그죠? 세계에서 인정받고 최고인 회사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판 계정을 운영하는 회사는 WSI 캐피탈이다. 그럼 우리 진 토큰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하루에 펀딩 금액이 한 15, 20억 들어가면 한 1분 올라간다고 회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저까지 가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쫙 올라가요. 예. 1분 내가지고 정리하시는 분은 저는 뭐 정리 안 합니다. 10분까지. 그리고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토큰을 소각해요. 우리의 토큰은 뭐죠? 비트코인 같이 수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을 회사는 또 안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사서 소각을 해요. 벌써 몇 개? 20, 100, 1000만, 10만 1억 개 가까이 소각을 했어요. 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계속 소각을 해요. 수수료의 일부분, 수익의 일부분을 시장에 사서 항상 소각한 게 벌써 이렇게 가까이 소각을 하고 있다. 티가 안 나죠. 근데 이게 언제 날까요? 이게 언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효과가 한꺼번에 납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FX 트레이딩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난 좀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넘어가세요 하시는 분들은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정확히 가르쳐야 될 게 비트코인입니다. 내가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런 것부터 접했죠. 예, 비트코인 하면 되게 익숙한 게 있는 거예요. 좀 눈에 좀 띄는 게 있나요? 네? 이게 제가 구글에다가 비트코인 채굴 스캠 치면은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나와요. 이게 다 뭐다? 이게 뭐의 스캠이지? 스캠이에요. 실제적으로 채굴을 한 번도 한 게 없고 매출 가지고 마케팅 돌리다가 그냥 매출 안 들어오니까 위에 사람들은 챙기고 가고 밑에 사람은 아이씨 나 죽겠다 하고 한 게 다 이거죠. 이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 사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공부한 적 있어요? 비트코인? 어디 가서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서 들은 게 다지? 맞잖아요. 이게 다 스캠이에요. 정확히 공부하려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금융회사, 투자회사 중에 몇 군데 중에 하나가 이런 데죠. 골드만삭, 모건스탠리. 그죠? 다 알고 계시는 데잖아요. 이런 데들이 골드만삭에서 뭐 하버드, MIT 다니는 애들이 밤 새벽까지 일해가지고 매연 수익 내는 게 연 10%예요. 예, 이런 데들이. 스캠하는 회사가 밤 3시까지 일합니까? 점심때까지 떠들다가 이제 수고하러 가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수재들이 새벽까지 일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연 10%라고요. 근데 이런 투자회사보다 더 위에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5개 회사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에 가든지 가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피델리티, 핑코. 씨발 나 하나도 못 들어갔어.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네. 이 투자회사를 위해서 자금을 움직이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 5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5개 회사를 자산 운영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움직이길래 그럴까? 블랙락이 움직이는 자산 규모가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니까 얼마가 됐냐면요. 2경이 됐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자산을 움직이는 규모가 2경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배. 거기에 CEO가 레이 핑크죠. 뱅가드는 자산 규모 얼마가 될까요? 1경 5천조 정도 됩니다. 8천 정도 되겠네요.
피델리티는 뮤추얼 펀드를 처음 만들었죠. 뱅가는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들었고, 핑코는 채권왕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1800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저런 회사가, 이런 회사가 뭘 하고 있나 보면은, 야, 전 세계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 좀 이렇게 좀 감이 좀 오겠죠. 볼까요? 비트코인이 남은 채굴량이 5%입니다. 5%인데 나머지 5%를 채굴하기 위해서 채굴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졌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엄청 큰 회사만 채굴하고 있어요. 그 회사는 대부분 상장이 돼 있죠. 그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뱅가드,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많게는 90%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관리회사들이 앞으로 채굴될 5%의 비트코인을 확보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블랙락은 이미 ETF 11개를 승인받으면서 비트코인은 80만 개 이상 후딱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트레티지도 지금 70만 개 넘죠.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블랙락의 ETF를 통해서 엄청나게 계속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고 있죠. 지금 좀 떨어졌지만 또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양은 늘어날 거예요. 아, 지금 비트코인이 영 아닌데, 그죠? 많이 떨어졌죠. 네. 우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덜이요. 네. 블랙락은 1시간 만에 4,300개를 폭식을 했대요. 언제? 지난달 27일 날. 우리는 의심이 막 생길 때, 아씨, 비트코인 이제 그만해. 언제 팔고 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블랙락은 1시간에 4,300개를 폭식했대. 폭식. 저도 뭐만 있다면 저 정도는 먹을 수 있겠는데. 스트레티지는 전쟁 최근에 났죠. 3월 3일이에요. 2억 달러를 더 샀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어요? 이 스트레티지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스트레티지, 지금 72만 개까지 늘었죠. 스트레이트의 최대 주주가 또 뱅가드예요. 자산관리회사. 그럼 자산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채굴될 비트코인 5%를 확보하고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작년에 지니어스버그라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밝게 웃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렇죠. 제일 밝게. 근데 좀 사인하고 웃으신 거예요. 그 법이 지니어스버그예요. 명함 뭐 가이딩 앤드 이스태블리싱 내셔널 이노베이션 for US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혁신적인 법이에요. 뭐 가이드를 만들고 확립하기 위한 혁신적 법이다. 아, 멋있네 진짜. 이 내용만 해도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스테이블 코인, US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통화로 지금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유동성은 법정 화폐의 기능을 가지면 유동성 필요하죠. 많이 써야, 사람들이 많이 써야 돼요. 얼마나 많이 쓰냐면 저 US 스테이블 코인은 2024년 기준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총 사용액이 25조 달러예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US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 금액은 27조 달러예요. 유동성 넉넉하죠. 차고도 넘치죠. 혹시 USD 한 번도 나는 사용을 안 해봤다. 다 한 번씩은 해보셨네. 여기 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거예요. 사용을. 유동량 얼마나 많은 거. 주권은 뭐 이 양반이지 누구겠어요. 네? 사인한 양반. 이렇게 신용. 무엇으로 담보해야 돼요? 이게 화폐의 본질적인 가치거든요.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지금까지 달러는 뭘로 담보했어요? 44년 브렌트 구조에서 금으로 했죠. 근데 저게 30년도 못 갔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쓸 때 유일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은 뭐냐? 비트코인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기업들은 모두
미국 금융사나 미국 자산회사나 미국 투자회사나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죠? 패권을 미국에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하게 유통시키려고 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죠.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죠. 비트코인 좀 가격 내려간다고 걱정이 되시나요? 뭐 있어봐야 알지. 있어야지 걱정을 하든가 하지. 자, 원래는 레리 핑크입니다. 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가격 올라갈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달러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때 금으로 담보가 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될 때 그 담보적 역할을 누가 한다? 비트코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 레리 핑크 회장님이 뒷모습인데요. 친하신 분이 여기 트럼프 대통령. 말을 하는 건지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굉장히 친해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한 분이 또 여기 일론 머스크. 뭐 언론에서는 가십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성향도 같고 친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레리 핑크 회장도 굉장히 교류가 깊죠. 올해 다보스 프로그램에서 장시간 대담을 했어요. 저는 사실 세계를 움직이는 3위라고 보면 트럼프와 푸틴과 시진핑이 아니라고 봐요. 이 세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죠. 나오셔가지고 비트코인 2024라는 컨퍼런스 나오셔가지고 미국은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겠죠.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중심지. US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지 글로벌하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통령이 되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햄버거. 하루에 햄버거 하나씩 꼭 드신다고 전 들었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햄버거 회사입니다. 한 번씩 다 드시고 보셨나요? 여기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이게 햄버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90년이 넘은 회사예요. 90년이 넘은 회사인데 전 세계 400개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명명된 세트를 사 먹으면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받아.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수수료로 결제받을 때보다 수수료가 50%가 절약이 됐대요. 매출은 15%가 늘어났대요. 우리가 막연하게 비트코인이 보관하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라이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제 비트코인 움직이기가 되게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보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햄버거 먹고 비트코인 또 리워드 받는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 요 세 사람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나요? 2000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1200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뭐 여기도 조 저기도 조 최근에 조조 더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군이 가니까 누구 만나면 조 찍고 온대 도장. 누구 만나면 1000억 찍고 온대 뭐.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조조하는데 1000조라는 금액은요 1년 동안 1억을 벌어요. 하나도 안 써. 1억을 모아. 몇 년을 모아야 1000조가 되냐면 1000만 년을 모아야지 1000조가 됩니다. 1억을 1000만 년 모아야지. 그게 1000조예요. 근데 1000만 년 전에 지구는 어땠을까요? 빙하기 전이래. 그때부터 매년 1억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지금 1000조가 되는 거예요. 그 1000조, 1200조까지
제3의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굉장한 워커홀릭입니다. 핵심 인원 10명 중에 7명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에 못 버티고 나와요. 하루에 13시간을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완전 워커홀릭 중에서 진짜 워커홀릭이에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예요. 그냥 뭐 제 강의 시간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리면 멍청한 사람이 13시간 일하면 되게 불안해요. 그죠? 안타까워. 근데 똑똑한 사람이 13시간 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공장이죠? 엄청나게. 이게 현 지구상에 있는 제일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예요. 예, 이게 다 슈퍼컴퓨터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는데요. 슈퍼컴퓨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는 단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콜로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1월에 55만 5천 개의 H100 엔비디아 GPU를 가동하고 있어요. 이게 100만 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이게 100만 개 가동 목표라고. 근데 제일 큰 문제점이 GPU 카드는 수급이 되는데 이제 잘 수급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55만 5천 개의 GPU를 돌리는데도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가스터빈으로 계속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만 개를 돌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GPU 카드가 아니라 뭐다? 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잘 공급이 되면 인공지능은 6개월마다 2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슈퍼컴퓨터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뭐를 하냐?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이걸 가지고 뭐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XAI의 그룹을 훈련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멋지죠? 그래서 XAI 그룹이 XAI가 오늘이 3월 9일이죠. XAI가 2023년 3월 9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딱 3년이 됐네요. 그죠? 3년 만에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이 됐어요. 세계 최고의. 저 클로드도 쓰고 챗 GPT도 쓰고 그룹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 물어봐도 그룹이 제일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뭐 저기 챗 GPT가 제일 좀 엉성한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3년뿐이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죠. 미 국방부와 같이 해서 군 내부의 기밀 및 비기밀 네트워크의 그룹이 도입이 됩니다. 지금 이란 공격한 것도 그룹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시나리오를 그룹에서 많이 짜줬습니다. 최고의 인공지능 그룹. 일론 머스크가 불과 3년 만에 이거 가지고 제가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술 한잔 사주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룹이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했어요. 2,500만 달러, 300억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니라 그룹이 얘기합니다. 그냥 과거 데이터,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의 모든 경제이론이나 이론을 바탕해서 추정한 가격이 비트코인 300억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니에요. 제가 그룹보다 똑똑하다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네요. 비트코인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모아야죠. 모아야죠. 네, 모아야죠. 돈 많은 사람 사면 돼요. 자, 오늘 몇 개 살까? 오늘 한 2개만 살까? 돈 많으면 사면 돼요. 사지 않고 모는 다른 방법. 최고.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잘 돌아가시나요? 채굴기? 잘 돌리셔야지. 사는 것보다 채굴 수익이 비교감되게 높아요. 대부분 마케팅이 채굴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예? 왜? 수익이 높으니까. 근데 채굴하려면 사실 이거 사가지고 집에다가 내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어. 왜? 이 채굴기를 어떻게 돌릴지도 몰라. 겁나게 비싸.
엣지백 하나 같은 게 GPU 카드 하나가 5천만 원이야. 예? 그거보다 500 넣고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사? 그죠? 안 사. 실제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회사한테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회사에서 야 비트코인 체계를 되면 나눠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다들. 제가 구매팀에서만 10년 넘게 있었어요. 마지막에 현대에 있다가 이제 현대 제쪽 구로 사업하는데 설비 구매에 있다가 제가 나왔는데요. 제 사업을 했는데 구매팀 있으니까 맨날 계약서 쓰죠. 이걸 채굴하는 기업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내 지갑으로 오는 계약을 내가 어떻게 할지 저는 감이 안 잡히는데요. 계약하셨어요 다들? 예? 채굴해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내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 어떻게 쓸 거예요? 전 모르겠더라고요. 전 10년 넘게 구매팀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디지털 채굴기 이게 NFT죠. NFT는 변경이 안 돼요. 예,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증명이겠죠. NFT로 채굴기를 디지털 채굴기 만들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지갑에 물리적인 채굴기가 아니라. 그럼 가능하겠죠. 네. 그럼 얘로 디지털 채굴기로 채굴하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작은 금액으로 비트코인 채굴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내 지갑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채굴기를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와, 엄청나게 장점이죠. 저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어디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세계 최고 회사를 소개시켜드릴 때 그게 고마이닝입니다. 고마이닝이 그렇게 비트코인 채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고마이닝이 얼마나 멋있는 회사냐면요. 마크 잘라는 CEO고요. 고마이닝에 보면은 이미 참여자가 500만이 넘었어요. 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000만 테라이시가 넘었고 비트코인을 5,000개 이상 채굴해서 이미 실시간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고마이닝이에요. 보면은 여기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슬이라 있죠. 비트코인 채굴 협회예요. 이건데요.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슬은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CEO가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 고마이닝은 고문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고마이닝 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회사다. 그래서 2024년도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25년 비트코인닷컴에서는 우리 스트레티지가 나와서 고마이닝의 지령이랑 대담했죠. 이것도 유튜브에 사이트가 한 3시간 영상이 있습니다. 이 고마이닝이 메인 스폰서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닷컴에 보면 25년이 아니라 26년, 25년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에서는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채굴하고 NFT를 소유함으로써 고마이닝 사용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해시레이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매일 선호하는 지갑으로 직접 BTC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선호하는 직접. 제 지갑에다 올려드릴게요. 네, 지갑으로 바로 받는 거예요. 그게 고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은 테라이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실 능력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에서부터 64개, 512개, 3584개 이렇게 있어요. 이 중간에도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몇 개의 상품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예상 최대 연간 수익이 55에서 66% 정도 되고요. 하루에 보상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월간 보상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에 어플리티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수익 매칭을 44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거 같은 경우. 대단한 거죠. 예.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수익 매칭. 그게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매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일 경우에 생각해보면 일일 보상 0.001793개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 월 6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 2배가 되면 1,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 테라이시의 개수에 따라서 할인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4가지의 묶음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NFT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소유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고마이닝의 비트코인 채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에서 3% 평생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비트코인은 모든 메인터넌스 비용을 제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메인터넌스 비용은 올라가요. 내가 받는 비트코인 수량으로 메인터넌스 전기료도 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더 높아질 수 있죠. 내가 받는 수익보다 메인터넌스 비용이 높아지면은 나한테 그때는 비트코인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에서 막 차감도 해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보상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받은 비트코인을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복리죠.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 3%면 월 300만 원이죠. 받은 거를 또 테라이시를 사, 채굴기를 또 사, 받은 걸 또 사. 그렇게 계속 4년 동안 하니 한 달에 1,3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이게 복리에 대한 효과죠. 고마이닝의 이제 1, 2, 3등입니다. 채굴 순위. 누가 이렇게 많이 받고 있나 보니까 많이 받고 있네요. 고마이닝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하루 보상이 비트코인 0.3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 한 개도 안 되네. 그죠? 돈으로 보니까 엄청 많이 넘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랐을 텐데 지금 정도보다 낮아졌겠죠? 자, 이게 왜 우리 어플리티랑 고마인이랑 파트너십을 맺게 됐냐? 이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투자나 거래는 하나의 거래죠. 거래가 발생이 되면 전산과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게 나뉘죠. 전산은 뭐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회사로 가서 투자한 친구들한테 회사의 전산으로 뭘 보여줘요? 찍어줘요. 근데 스캠은 이거는 숙제에 불과한 거죠. 현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블록이 되고 상호 검증이 돼서 상호 검증이 된 게 연결이 되는 체인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한꺼번에 이걸 해킹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안전하고 신뢰가 있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된 거는 TX 아이디가 바로 생성이 되죠.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마이닝과 어플리티는 시스템 뭐로 같다? 블록체인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플리티와 고마이닝과 API 100% 연동이 되게 지금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고마이닝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랑 우리가 전산이 블록체인으로 묶여졌어요. 이런 게 우리 회사의 그레이드 수준입니다. 자, 우리 파이낸스 사이트의 GMT 고마이닝 미팅에 가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FX 트레이딩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말씀드렸어요. 이거 게임이나 광고 거래소는 이제 우리 회사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플레이 투 언이에요. 놀면서 번다.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놀기도 싫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놀면서 법니다. 이거 제 거예요. 어저께도 이렇게 날만 새면서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메트로피오라고 우리 TBA 사이트인데 우리 게임에는 밈 토큰이 정해져요. 밈 토큰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에미 토큰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밈 토큰이 몇만 개씩 만들어진대요. 그 중에 도지코인 같은 거 우리가 판단을 못하죠.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민 토큰을 최고의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2년 동안 개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누구랑 만들었냐? 바이낸스. 이거 솔라나네. 솔라나의 최고의 민 토큰 전문가의 그룹하고 같이 만들었죠. 2년 동안. 야, 이게 3월에 나오나요? 이번 달에 야,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메트로피오 게임이죠. 플레이어, 뭐 트레이드 이런 사이트 나오면 이게 바로 메트로피아는 우리 광고예요.
광고에 유저로 들어가는 거죠. 게임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광고의 유저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광고는 메트로피아는 증강현실로 만든 광고 앱입니다. 증강현실도 메타버스죠. 광고는 이렇게 구글이나 메타가 돈 버는 게 다 광고예요. 80%, 97%, 거의 100%네요. 그럼 이거 광고 회사죠. 그만큼 광고 시장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광고 시장은 단 5개 회사가 독차지하고 있다. 메타에서 뭐 만들고 있을까요? 매출의 98%까지 광고 수익인 메타가 만들어내는 건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라이방이 익숙하시나요? 레이벤이 익숙하시나요? 라이방이죠? 예. 저도 라이방으로 최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 저거 끼고 뭐 하나 볼게요. Hey, Meta, how strong is the wind today? The wind is blowing 12 miles per hour from the 근데 northwest. 날씨 따뜻해지니까 치러 가셔야죠. Hey, Meta, what's the rate? 저거 끼고 가면은 그 라이도 봐주고 바람 방향도 얘기해주고 거리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줘요. 나이스. 아, 완전 좋아요. 혼자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얘기해서 치면 되니까. 이거 뭐 치고 다니면서 비디오 찍어달라면 찍어주고. 뭐 번역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냥 기능이 돼버렸어요. 실시간 번역은. 네? 이거 언제서부터 판매될까요? 이미 지금 팔고 있어요. 팔렸어. 지금 팔고 있어요. 메타하고 오클리라는 스포츠 곡을 만드는 데랑 그 만든 건데요. 오클리에 가면 이거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불안하고 있지만 팔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애플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일주일 전에 내가 뭐지 뭐 하나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말한 거, 본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야, 나보다 똑똑할 것 같아. 모두 본 것을 모두 기억한대. 야, 작년 내가 3월에 뭐 했냐? 벚꽃 피기 전에 얘가 얘기해줘. 안면 인식도 안 돼. 사람을 보면은 긴가민가한데 야, 쟤가 누구냐 그러면 다 알려준대. 전 테스트하고 싶은 기능은 1번이 이거야. 안면 인식. 저하고 장동건을 구별할까 제가? 진짜 해보고 싶어요. 구별을 못할 것 같아. 워낙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장동건이랑. 네네. 스마트 글라스는 그래서 인터넷 사용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메트로피아는 스마트 글라스 사용하기 전에 먼저 광고에 나오죠. 이제 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출시를 한다고. 내가 뉴욕 갔어요. 예. 뉴욕 갔어요. 저는 되게 익숙한 거리인데 좀 갔어요. 근데 막 돌아다니니까 배고파. 한식당을 물어봐요. 내 휴대폰으로. 한식당 좀 찾아줘? 여기 뭐 백반집, 삼겹살집, 냉면집. 아 저기 삼겹살집에 소주 참이슬 하나 공짜. 좀 글로 가죠. 여기 뭐 백반집에 공깃밥이 공짜. 그럼 뭐 누구 글로 가시겠네. 근데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고 시장이 생기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광고 시장이 합쳐지는 시장이 증강현실을 만든 광고 시장이에요. 대단합니다. 그 식당에 대한 평가도 얘가 해주겠죠. 나중에 가려면 야 거기보다는 옆집이 나 거기 별로 안 좋대. 막 얘가 알려줄 거예요. AI님이. 이렇게 뉴욕에서도 오픈이 되겠죠. 광고 시장을 평가하는 데는 WARC라고 세계 최고의 광고 평가 기관이 있는데요. 2020년에 한 1조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메트로피아가 단 10%만 매출을 해도 186조고 1%만 매출을 해도 18조예요. 18조예요. 인상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0.1%, 네, 1조 8천. 우리 메트로피아가 전 세계 광고 시장의 0.1%, 1000분의 1만 차지해도 1조 8천억입니다. 그 매출의 10%만 우리 NFT에 공유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 세계 매출의 1000분의 1을 하고 그 중에 10%만 수익으로 줘. 내 NFT 하나당 월 7만 4천입니다. 전 1000개 있어요. 얼마지 그럼? 계산 좀 해봐야 되겠네. 네?
얼마예요? 7,400만 원이죠? 광고 하나만으로 수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몇십 불에서 1억 넘었잖아요. 우리 NFT 가치는 얼마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곧 네트워크가 출시가 될 거라고 회사에서 2분기에 MVP는 이게 미니멈 베라이어블 프로덕트가 아주 최소 기능만 만들어서 먼저 출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출시하고 계속 부활을 하겠죠. 일단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단한 건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앱을 안 깔아도 돼요. 앱을 다운을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메트로피아래요. 야, 그거 어떻게 받냐? 안 해도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광고 앱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서틱에서 검증하시면 됩니다. 예, 제 말 믿지 마시고 서틱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소개받는 어필리티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여기 서틱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서틱은 세계 최대 규모예요. 최대 규모고 최고의 보안 회사입니다. 뭐 나 암호화폐 좀 하고 있는데 서틱을 모르신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틱도 모르고 내가 암호화폐를 하고 있다? 그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애플이 기본적으로 검증받는 데가 서틱이에요. 삼성, 애플만 아니라 뭐 다 받아요. 뭐 라이브 다 받아요. 여기에 투자자는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바이낸스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서틱의 평가 자료만 인정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이낸스에 상장하려면 서틱 감사를 무조건 받아라 라는 얘기죠. 네, 그겁니다. 코인베이스. 사실 코인베이스가 지금 비트코인 1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거래소.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투자자예요. 예일대학 콜ум비아대학교 교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플리티가 짐이었죠. 그것도 바뀔 건데 평가는 A에서 AA 왔다 갔다 합니다. 80에서 90 왔다 갔다 합니다. 6가지의 분야별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중요한 거는 만든 핵심 멤버에 대해서 KYC 인증을 어디까지? 이 노란색 뭐예요? 골드 레벨까지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렇게 받아도 네, 너무 깨끗하더라. 우리의 보드 멤버들이죠. 자, 이분들입니다. 프랭크 레리그리 CEO고요. 다 아시니까 전문가예요. 아마 전문가고 우리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드는 코덱스 우리 같은 회사죠. 거기에 CEO는 아테시 마가리안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비주얼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게 아이엠팩스. CEO는 조단 마kov이죠. 자, 이렇게 코덱스 보면 코덱스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가 50개가 넘습니다. 저도 기계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회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성공시키고 10년이 넘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조회사는 수율만 높이면 계속 유지는 돼요. 10년 동안. 근데 엔지니어링 회사는 수주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수주가 없으면 회사 망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내 엔지니어링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안 되면 수주를 계속 못 받아요. 코덱스는 10년 이상인 회사예요. 어필리티를 만들어 성공해 보겠다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회사가 어필리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회사가.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있죠. ISO 9001, 27000이. 이거는 뭐 하나 이건 잘 아시죠? 예, 품질 인증과 보안 인증을 블록체인, 메타버스, 탈중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되게 오래됐대요. 네, 2014년. 10년이 넘었네요. IMFX는 헐리우드 영화를 이미 비주얼한 부분을 헐리우드에 제일 많이 쓰죠. 거기서 170편 이상의 영화를 만든 회사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 저 영화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영화 만들었어요. 니케니, 제인스 스테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액션 배우죠. 이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오픈할 때
CG 컴퓨터 효과를 제일 많이 쓴 영화라고 홍보를 했어요. 얼마나 썼냐면 96%. 그러니까 4% 빼고 다 뻥이란 얘기예요. 다 가짜. 네, 그게 이 영화예요. 근데 저는 영화 가서 진짜 잘 봤어요. 와, 지금도 막 야, 2점 남은 거 봐라. 막 그 정도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이런 수준을 만드는 영화가 만드는 데가 어디나 IFX. 네, 거기에 우리의 3차원 공간 설계를 하고 있고 3차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테시 마가리아는 코덱스의 CEO이기도 하면서 그 나라의 뭐냐면 저먼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독일 경제인 연합회의 보드 프레지던트예요. 의장, 대빵. 이거 근데 제가 여기 회사 갔었거든요. 보통 소개하잖아요. 딱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설명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의장이네? 하고 이제 캡처해서 제가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저기 페이스북 보면은 독일 경제인 연합회 모임 같은 거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랑을 안 해 좀 해도 되는데 저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이분 IMFS 조이나 마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예. 불가리아의 군대는 이제 그 국가 영웅인데 30-40년대 분이시래요. 그래서 모든 자료 화면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의 영화를 다 CG로 만든 거죠. 국립영화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기에 CEO가 우리 조단 마코. 한국에도 한 2번 정도 오셨습니다. 자, 투자자를 위한 검증된 스마트폰. 검증 더 하고 싶은가요? 우리 5년 했어요. 투자자를 위해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케터를 위해서. 뭐가 우리 어필리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노릇도 있나요? 투자자와 마케터. 자, 마케터를 위해서 직접 커미션, 바이너리 커미션, 매칭, 리더십 공유, 수익 공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복 수익인 거죠. 한번 내가 구축을 해놓으면 끊임없이 안 들여다보고 어디 가서 놀아도 돼요. 여행 갈 때 구축을 해놓으면. 네? 걱정 안 하시고 크루즈 타셔도 돼요. 끊임없이 나온다는 수익이 우리 어필리티입니다. 누굴 위해서? 마케터를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를 위해서 우리는 검증이 있어요. 우리 많이 투자하신 분은 한 20억 정도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예, 회장님이신데 우리 설명해 주시고 검증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분이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지속성.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FX 트레이딩으로 보통 뭐 48에서 244%의 이제 수익을 받죠. 예, 받죠. 땅도 받고 받죠. 우리 500만 원 투자하면 땅 8개. 우리 펀딩은 밸런스는 10,000불로 거래를 합니다. 여기 10,000불에 대한 수익이 또 이렇게 와요. 수익까지 룰루라라 내가 써도 돼요. 룰루 써도 돼요. 네, 한번 좀 더 불려볼까? 하고 내가 번 거를 어떻게 팜 계좌에 넣어도 돼요. 네, 팜 10불서부터 들어가니까. 또 번거 그럼 비트코인도 한번 사보자. 비트코인도 채굴 상품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상품 1테라서부터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1테라가 얼마죠? 지금 17불 정도 되니까 충분히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어딘가 여기 뉴욕 같은데요. 뉴욕에 우리가 NFT 땅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의 상품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이 땅에 다 들어갑니다. 땅의 수익 공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땅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땅이 네? 계속 생기는 땅이 아니에요. 자, 여기 100%인데 지금 얼마큼 남았어요? 저기서 또 팔아가지고 써가지고 별로 안 남았죠. 6,600개뿐이 안 남았었지. 마지막 이 기회에 어떻게 참여하시면 돼요? FX 트레이딩 참여하시면 NFT를 받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이거 다 나가면 끝인 거죠. 마지막 기회에 꼭 함께 참여하시고요. 정말 우리 어플리티는 대단한
180여 개 지원하는 국가가 있고요. 고객 및 파트너를 6만 5천 이상의 우리는 모집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1,500만 불에 대한 커미션을 이미 지급을 했어요. 이거 회사가 장부에서 계산한 게 아니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내가 매출하면 바로 내 지갑으로 지급된 커미션이 이렇게 온 거죠. 신뢰 있는 시스템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만들면서 많은 파트너들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이죠. 자, 어플리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대박. 네, 대박입니다. 자, 올해는 좀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내셔야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강의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같으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뭐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냥 그 노트북 같죠? 그게 72년도에 이게 그림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LNK라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신데 교수님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개인용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인용 컴퓨터는 저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먼저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 모양을 제안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노트북 같은 노트패드 같은 거. 이거 실제로 모건 모델 만들어가지고 브리핑을 했어요. 네? 이게 72년도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72년생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를 다이나북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제가 제 첫 노트북이 도시바에서 나온 다이나북이었어요. 네, 그 이름 그렇게 땄더라고요. 이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측을 뭘 하냐 만들면 되는 거지. 그분은 72년도에 제안을 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5년 전에 5년 후를 예측하셨나요? 26년이죠. 21년도에 5년 후 지금 26년도를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우리 어필리티는 5년 전서부터 뭐를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필리티입니다. 이제 5년이 됐고요. 그 열매는 정말 올해서부터 확실하게 열립니다. 어떻게? 크게 열립니다. 그게 올해가 시작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